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우리 남초를 기르면서 이 색화, 색상, 이게 참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또 알고 나면 큰 기술이 아니죠. 이 색화, 색상을 잘 내려고 참 많은 분들께서 나름으로 부단히 노력했으나 핵심과 전곡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화의 발색, 또 남초 꽃의 색상 등은 우리가 유전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포 구조가 바로 표면이 돌기처럼 생겼다 그랬죠. 이 돌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돌기가 만들어내는 빛의 오묘함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도록 이 보여주는 현상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조명도 중요한 것이고 자연광도 중요하죠. 그리고 영양상태, 질소, 여러 가지 등이 또 중요하죠. 우리가 크게 본다면 우리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악기 하는 사람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 오케스트라 지휘단장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난초 잘 만들고 잘 기르고 경쟁자한테보다 똑같은 분량이다 더 우수하게 만들어내야 아름다운 결과, 황홀한 결과,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시간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제가 길게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망의 6편입니다. 색상의 발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색상 빨갛게 피우고 노랗게 피우고 흰 건 희게 피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더 빛이 나고 깊은 맛이 나고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선 이 색화 아름답게 피우려면 앞에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측면, 영양학적인 측면, 그 다음 재배자의 기술 능력과 환경의 측면,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자, 우리 색화 종류가 어떻습니까? 빨간색으로 피는 홍화, 오렌지, 감 익은 색상으로 피는 주구마, 오렌지 옐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노랗게 피는 황화, 그리고 흰색으로 피는 백화, 그리고 자줏빛, 검은색으로 피는 자화가 있겠죠. 자, 종류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출란과 근연종으로 있는 하란에서는 경사화라고 부르는 화근이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경사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출란에서 보면 도화라는 게 있습니다. 도화, 복숭아 도자를 쓰죠. 그 도화가 바로 한란의 경사화처럼 약간 핑크색으로, 홍화도 하는 것이 뿔뚜그리하고 황화도 하는 것이 뿔뚜그리하다, 붉고죽죽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도화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제 이 가이드북에서는 도화를 뺐습니다. 이 도화를 뺀 이유가 뭐냐면요, 도화는 정통적인 색상은 맞기는 하나 개체수가 미미하고 그리고 간결하고 심플하게 이 색상의 정의를 내다 보니 이 도화는 저희들이 빼버렸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도 조금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자, 그렇게 했고. 자, 우리 홍화. 과거로 보면 계급이 서열이 이렇습니다. 홍화가 제일 귀하다고 해서 홍화가 제일 높았죠. 두 번째가 주구마였습니다. 세 번째가 황화였죠. 그리고 자화. 백화는 잘 흔하지 않았죠. 그 백화는 저 밑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화가 가치가 높아져서 홍화하고 레벨이 같아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홍화가 귀했을 때 가치가 높았는데 어느 날 홍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홍화 어디서 왔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황화는 어디서 잘 못 와요. 황화는 우리나라가 제일 강국입니다. 홍화는 일본의 강국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황화가 훨씬 가치가 높아지는 일을 초래하게 돼서 지금은 홍화, 황화, 스크라치, 그리고 오렌지, 옐로, 주구마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자화, 백화 이렇게 서열이 저는 매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색화는 엽록체, 돌연변에 의한 게 아닙니다. 세포 질과 액포, 배당체와 결합 또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엽록체는 물질이 아니죠. 틸라코이드 막에 붙어 있는 하나의 광합성을 하기 위한 매체이죠. 그게 일시적으로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장, 착각 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우리가
누르무리하게 허여수름하게 붉고죽죽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색화는 유전적으로 우리가 풍선을 불었습니다. 빨간 풍선을 크게 불면 분홍색이 되죠. 커지면. 그런데 불어도 빨간색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색화입니다. 그리고 불면은 엷어진다. 바로 색화가 아니고 엽록체 결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성, 모조, 가짜, 위조, 불량 이런 것들의 색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색상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조금 들어가 볼까요? 홍화, 안토시아닌이라고 부르는 색소가 주로 관장을 해서 물론 유사한 색깔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주로는 안토시아닌이죠. 안토시아닌 색소에 의해서 빨갛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이게 어릴 때는 초록색이다가 자라면서 빨갛게 익는 것이죠. 우리 사과가 나올 때 초록색이죠. 자라면서 익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고마 갑니다. 주고마는 안토시아닌과 카르티노이드라고 부르는 두 개의 색소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섞여 있고 그 외에 유사한 또 색소도 좀 있습니다. 저는 색소 전문가가 아니고 난초 재배생리 난초 전문가이다 보니 다른 분들의 말씀을 조금 당겨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두 개가 교차적으로 섞여서 중심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현상은 바로 노릇소름 하면서도 빨갛다. 감이 익으면 어떤 색입니까? 가몽시가 될 때 바로 붉어죽죽하게 가죠. 그걸 오렌지 옐로우라고 이제 부르죠. 오렌지 색이면서도 조금 노란색이 들어가 있다. 이걸 주고마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이 바로 황색이죠. 황색은 바로 카르티노이드라고 부르는 당근에 들어있는 카르틴이라고 부르죠. 카르티노이드라고 부르는 이 색소가 중심적으로 작용을 해서 노랗게 보이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색으로 넘어갑니다. 자색은 역시 안토시아닌입니다. 홍하고 비슷하죠. 그 색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홍화는 꽃잎을 자르면 전체가 홍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화는 피부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충격과 데미지, 그 다음에 표피 확장에 의해서 색상이 옅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백화로 넘어갑니다. 자, 백화, 후라본이라고 부르는 색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후라본, 약간 백색소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의성 가짜라고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노란 황화가 아닌데 DNA 자체가 황색을 만드는 게 아닌데 황화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서에서 나오죠. 서는 엽록체 돌연변이를 동반한 세포가 전면으로 나타나서 그게 누르무리하거나 허여수름하거나 등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촉이죠. 심하면 유령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서, 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잎 앤드 꽃이죠. 그러면 누르스름하게 나오겠죠. 자, 이건 서화라고 불러야 됩니다. 황화가 아닙니다. 서화죠. 왜? 바로 엽록체 고장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흰색으로 넘어갑니다. 흰색, 전면 산반, 백산반, 서산반, 덮으면 또 허여수름해진다 등등을 통해서 이게 백색이 아닌데 흰색으로 보여지는 게 있죠. 자, 이들은 어떤 데서 나타납니까? 역시 서나 서산반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특이하게 복륜을 기르다 보면 유령은 나와요. 그 백복륜이 모티브가 되면 흰색의 유령이 나오고 알바이뇨라고 부르죠. 알비뇨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색 복륜이 모티브가 되면 황색 서가 나오겠죠. 이 둘 다 죽습니다. 자, 이게 바로 꽃으로 그대로 전이 됐을 때 이게 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엽록체 고장에 의해서 또 사람이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등등을 통해서 희끄무리하게 허여수름하게 보이도록 나타나거나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진짜 백화는 그런 게 아니죠. 진짜 백화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지고 바짝바짝하죠. 우리가 양란에 보면 흰색이 많습니다. 백합 흰색이죠. 저는 꽃 색상을 달통하기 위해서 생화도매 시장에서 엄청난 기간 동안 생화를 만지고 다듬으면서 내가 일을 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백합의 흰색은
밖에 나가서 자연광이 나오면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름이 이렇게 싹 뜨듯이. 그런데 우리가 서산반에 이런 것들 있죠. 엽록체 돌면 그게 없어요. 구조적으로 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짜 백화는 굉장히 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홍합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안토시아닌이라고 부르는 게 화근으로 이파리를 자르면 골이 있죠. 이 맥 따라 이렇게 우리 안토시아닌이 나타나죠. 우리 혈관이 나타나듯이 나타나는데 요 사이에도 다 색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홍화극, 어떻게 보면 도화극, 어떻게 보면 자화극고 이런 유로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역시 자화나 홍화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화도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계열, 빨간색, 노란색, 흰색은 모두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의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화도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홍화도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자화도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자, 흰색도 나누어집니다. 자, 흰색이나 우리 자화는 계열수가 적기 때문에 제가 세분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홍화, 주검화, 황화만큼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화, 아주 진하고 무겁고 탁하고 검붉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적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조금 화사하고 밝고 뭔가 빛이 좀 난다. 바로 홍화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선홍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맑고 투명한 홍색이다. 앞에 거는 탁하고 진한 적색이다. 적선홍, 그 다음에 홍색이 있죠. 홍색은 조금 더 화사하고 묽은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약간 도화에 가까운 게 있습니다. 도화는 잘랐을 때 속에까지 전부 색상이 있어야만 이 도화가 되겠죠. 겉으로 발려있는 것은 다가 경사화라고 부르는 의성입니다. 색화가 아닙니다. 색화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쩌다가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역시 자르면 겉에만 있기 때문에 자화의 아류로 보셔야 됩니다. 홍화의 아류는 바로 도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홍화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또 황화 4개로 나누어지죠. 제일 밑에 화이트시 옐로입니다. 자, 우리 홍화에서 도화라고 볼 수 있는 건 역시 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이 조금 가미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도화가 바로 황화에 있어서는 화이트시 옐로이다. 백황색이다. 이런 얘기죠. 이 서화에서 조금 많이 나타나는 현상과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그린시 옐로우, 우리가 대표적인 그린시 옐로우가 바로 개나리꽃 색깔이죠. 개나리꽃 색깔이 있고 그 다음 골디시 옐로우, 골디시 옐로우는 대표적인 게 바로 해바라기 꽃이죠. 그리고 후리지아라는 꽃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옐로시 옐로우는 바로 노란 백합에서 나타나는 색깔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선화 꽃이 딱 피면 노란색이죠. 국화꽃이 잘 익으면 노란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옐로시 옐로우, 진짜 노란 거, 그 아래쪽에 약간 볼또거리한 주검색이 조금 들어있는 황색, 그 밑에 녹색이 조금 들어있는 황색. 이 두 개는 비슷합니다. 녹색이 들어있는 황색은 녹을 다 빼버리면 조금 노랗게 보이죠. 그러나 깊은 맛은 좀 덜 나죠. 그리고 골디시 옐로우, 주검색을 조금 죽여야 됩니다. 주검색 죽이는 걸 조금 놓쳐버린다면 이게 주검화야 황화야 라는 오해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 놓으면 너무나 깊고 멀리서 보아도 노랗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이 바로 화이트시 옐로우, 백황색이죠. 백황색은 조금 등급이 떨어집니다. 이 계열도 서화와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주검화로 넘어갑니다. 자, 주검화, 황화와 홍화의 중간에 있죠. 그렇게 본다면 홍 쪽으로 많이 기울면 진한색이 되고 황 쪽은 여러분색이 되겠죠. 이 주검화 4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아주 진한 주검색, 주등색이라고 부르죠. 주등색은 호롱불을 켰는데 조선시대 때 창호지 바깥에서 과객이 지나가다 봤을 때 불이 비춰진 색상을 주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면 주홍이라고 해서 밝고 화사하면서 아주 빛을 많이 내는 게 있죠.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음화예요. 죽음은 그 밝은 기운, 진한 기운이 조금 가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면 역시 주황이라고 있죠. 예, 노란색 조금 들어있고 주검색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홍화에서 가장 좋은 건 선홍색, 주검에서 가장 좋은 거는 주홍색, 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옐로시 옐로, 진황색. 황이 답을 2번 이렇게 묻어 있다. 이런 얘기 있죠. 노란과 붙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분된 우리 여러 가지 색상, 색화, 등급 높은 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초가 넘쳐납니다. 이것저것 해도 되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채집했다 하더라도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더 등급을 높은 걸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우수한 레벨 청청으로 만들으셔서 또 리스트업을 하셔서 하나하나 품종 설계를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품종 그레이드를 높여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결정해서 가지고 들여온 우리 품종은 잘 피워야 되겠죠. 그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자동과 반자동 그리고 수동이라고 부르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자동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두어도 어지간하면 색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 사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후발색입니다. 쭉 피면서 색이 나옵니다. 피면서 노랗게 됩니다. 피면서 빨갛게 됩니다. 자, 이 후발색이 있죠. 남쪽 꽃은 후발색이 가장 좋다고 하는 평가가 정론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후발색 기술이 좀 따라야 되겠죠. 기술이 없는 분들은 조금 잘 못 만듭니다. 다만 기술이 있는 분들이 만들어내게 되면 풍선이 계속 커지는 과정임에도 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좋죠. 꽃도 크게 피울 수 있고. 그래서 후발을 최고로 치죠. 후발 유전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그리고 반자동이라는 게 있어요. 반자동은 약간 선천적으로 색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이 후천적으로 햇빛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동반했을 때 아름답게 가치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색깔이 잘 나오는 종류와 후천적으로 후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을 보면서 색이 좀 나오는 종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 타입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중간 타입은 뭐가 장점이냐 하면요, 조금 후발색으로 색이 익을, 후발색으로 여러분 색이 익으려면 햇볕과 노출된 시간이 많아야 되죠. 노출된 시간이 많으려면 꽃이 피고 나서 상당한 기간 햇볕을 준 다음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화변이 길어지고 봉심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 조금 결정과 단점이 나타나게 되죠. 이걸 최소화시키면서 색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반자동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색상, 색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